자, 이번에는 코드 마이그레이션 스텝 바이 스텝이란 주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시작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 분량으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현황 분석 단계부터 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식별하는 내용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은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에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tech.devgeo.co.kr에 1708번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ask@embarcader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 유상 또는 방문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방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컨설팅 회사 또는 고급 컨설턴트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그레이션 경험이 풍부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도 저희에게 연락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일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크게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 분석 작업을 선행을 하는 게 좋고요. 선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황 분석 데이터와 위험 요소 식별 데이터를 토대로 일정을 계획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정 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 수행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소스 코드 전환 이전에 그 사전에 그 준비할 수 있는 전환 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전환 체계 구축 단계에서는 위험 요소 식별한 내용을 가지고 그 대응 방법을 그 해결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소스 코드 전환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그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전환 지침서 등을 작성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를 전환 체계 구축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화 전환 툴과 소스 전환 지침서를 통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을 그 기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이렇게 소스 코드 전환이 완료가 되면은 통합 테스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꼭 업무 담당자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자, 이 델파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는 그 자동화 전환 툴과 소스 지침서 등을 전환 지침서 등을 통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을 기간을 최소화하게 되고, 그리고 통합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 과정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등과 함께 그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기본 정보로 작성자 정보와 델파이 버전, 현재 버전과 목표 버전을 기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 현황 분석 단계에서 프로젝트 소스 수 파악을 통해서 작업 범위 산정 및 일정 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사용할 소스 파일 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컴포넌트 목록과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작성할 수 있는 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위험 요소 식별 단계에서 유니코드 검토 대상 건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컴포넌트 전환 그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기록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자, 마이그레이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는 총 8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체크리스트 그 작성 가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작업 절차, 프로세스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각 단계별 그 항목들이 상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그 현황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작업 범위를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소스 파일 수를 파악을 하는데 가장 그 간단하게 그 프로젝트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단계인데 이 그 각각의 단계는 그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서드 파티 컴포넌트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사용 중인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파악을 하고, 자,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합니다. 업그레이드 지원을 가능한지, 그리고 대체 컴포넌트는 어느 것들이 있는지, 직접 소스 변환이 가능한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그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어떻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방안을 복수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 적용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검토 대상 목록만 수집을 하고, 이 목록 수집은 유니코드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최신 운영체제 또는 최신 DBMS 연결 및 사용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DB 연결 컴포넌트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담당자가 생각하는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도 사전에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추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그 마이그레이션의 난이도를 측정하고, 자, 일정 산출의 기준을 할 수 있는 소스 파일당 뭐 작업 시간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단계는 뭐 필요한 경우에 진행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현황 분석 정보와 위험 요소 식별 정보, 그리고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일정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대응 방안을 정한 것 중에서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선정하고 설치하고 기능까지 확인하는 등의 서드 파트 컴포넌트 기능을 확인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모듈과 라이브러리를 사전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서 중복 작업을 방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별 주요 화면 전환 과정을 통해서 그 주요 유형별 화면을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패턴을 수집을 해서 자동화 도구 제작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 도구를 이제 개발하고 전환 가이드를 작성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뭐 기계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물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업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슈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발생된 이슈는 이제 수정 보완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모든 이슈를 해결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을 한 상태로 통합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 살펴볼 건데요. 총 8개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성자 정보와 델파이 버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황 분석, 프로젝트 소스 파일 수 파악으로 현황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 수를 파악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범위를 파악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표에다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내관리 서버와 사내관리 클라이언트를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 단위로 파일 수를 기록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는 몇 개인지, 그리고 소스 파일 수는 몇 개인지, 폼 파일 수는 몇 개인지를 각각 기록을 하는 등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추후에 일정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제가 이 배치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 손쉽게 소스 파일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작성을 해놨습니다. 잠깐 보면은, 자, 이런 배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총 4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각 파일에는 전체 이제 몇 개의 파일들이 있는지, 그 패스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뭐 프로젝트 파일과 뭐 DFM, 화면 파일 등이 각각 몇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의 파일이 있는지를 이 문서의 표에다가 기록을 손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간단한 단위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단위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뭐 일정을 좀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로, 네, 사내 관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작기 때문에 하나로 구성을 했고요. 사내 관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약 소스 파일 수가 8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800개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듈 단위 또는 이렇게 업무 단위로 쭉 그 소스 코드를 분리하게 되면은, 자, 이런 단위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기도 편리하고요. 이렇게 일정을, 네, 예상할 때도 아주 작은 단위로 예상하는 게 조금 더, 네, 효과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시스템 단위 또는 업무 단위로, 네,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서드 파티 컴포넌트 목록을 이제 확인하고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네, 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 중인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확인해서 컴포넌트 이름과 용도를 쭉, 네, 기록해서 목록을, 네,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설치된 그 컴포넌트 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발자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신규 프로젝트 등에서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인스톨 패키지 메뉴를 통해서 설치된 컴포넌트를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선택한 이후에 컴포넌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항목에서, 네, 사용된 컴포넌트 목록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팁을 통해서, 네, 컴포넌트 목록을 쭉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 대체 컴포넌트, 직접 소스 변환 가능 여부, 그 검토 항목을, 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요 항목을, 네,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입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대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사한 컴포넌트, 대체 가능한 유사한 컴포넌트를 여러 개 입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스 변환 가능 여부는 소스 코드 보유 여부 또는 소스 코드의 양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직접 소스 변환 가능 여부를, 네,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작성한 항목과 이제 아래의 마이그레이션 작성표를 참고해서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마지막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컴포넌트 업그레이드를 방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컴포넌트 그 업그레이드 버전 지원 여부를 확인해서, 네, 기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런 항목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 중인 서드 파트 컴포넌트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서드 파트 컴포넌트의 사용 빈도가 낮을 경우,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에는, 네, 다른 대체 컴포넌트로 대체한다라고 대응 방안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소스 코드 변환할 경우에는 뭐 사용 중인 서드 파티 컴포넌트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컴포넌트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소스 코드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소스 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스의 양과 그리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직접 소스 코드 변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네,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항목 가지고 예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퀵 레포트 같은 경우 레포팅 용도로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지원을 하고요. 참고할 수 있도록 가격 등도 같이 넣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컴포넌트로는 엠바카데로 에디션을 제공하는 패스트 레포트가 있고, 패스트 레포트 같은 경우는 퀵 레포트에서 변환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만약에 퀵 레포트가 사용하는 레포트 컴포넌트가 그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대체 컴포넌트로 대체하거나 직접 소스를 변환하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환하는 데 드는 뭐 인력 비용에 대한 비용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량이 많은 레포팅 컴포넌트 같은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만약에 이 컴포넌트가 프로젝트에서 일부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 대체 컴포넌트로 변환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TMS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나 UI 컨트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고요. 비용도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컴포넌트는 이제 아주 많이 주력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대체 컴포넌트란을 그냥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TMS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전환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방안들은 업그레이드, 변환 작업 대비 구입 비용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는 대응 방안 하나만 기록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JD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JD 컴포넌트 UI 컨트롤입니다. 뭐 TMS와 중복이 되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지원을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는 TMS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을 검토 항목을 체크하고 자 대응 방안으로는 두 가지 복수로 입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를 대체를 하는 게 첫 번째 대응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검토를 해보니까 TMS 컨트롤에서 JD 컴포넌트의 기능을 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업그레이드를 두 번째 네, 대응 방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실제 이제 그 수행 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 이 컴포넌트를 네, 검증하는 단계에서 네,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컴포넌트 대체를 할지 업그레이드를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싱크 32라는 컴포넌트로 바코드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어싱크 32 바코드 연동하는 기능은 컴포트,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컴포트, 그리고 윈소프트 또는 TMS 어싱크 등의 대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변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대체 컴포넌트 테스트 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지 뭐 결정 단계에서 뭐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소스 변환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네, 대응 방안을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 자체 제작한 뭐 OCX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등으로 대체 방안을 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네, 항목을 입력을 하면 아주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까다로운 네,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컴포넌트 목록을 수집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하고서 그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씩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 컴포넌트 전환 작업들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험 요소 식별 단계 중에서 유니코드 검토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델파이 2007 이전의 버전에서 그 이후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009 버전에서 최초로 이제 유니코드가 적용된 이제 델파이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에서 그 이후 버전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문서에서는 유니코드 검토 대상을 파악해서 문서의 그 검토 대상 건수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네, 내용이 작성되었고요. 실제 유니코드 코드 적용 시 검토할 사항들은 네, 여기 이 링크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그 수행 시에는 이 항목을 그 링크를 참고하셔서 유니코드 적용 시 검토할 사항들과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네, 확실히 그 숙지하신 이후에 네, 수행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계를 보면은 자, 우선은 유니코드 검토 대상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소스 파일 수와 검토 대상 건수를 네, 그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분석 도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 유니코드 검토 대상 분석 도구를 네,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로를 선택해서 프로세스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몇 개의 파일에서 몇 개의 이제 검토 대상 건수가 나왔다라고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검토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입력한 다음에 에드 토큰을 누르게 되면은 이 토큰이 네, 가고 있는 소스 코드를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탐색한 내용들은 세이브 레포트를 통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링크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대상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문서를 볼게요. 그렇게 이렇게 체인지 버튼으로 소스 코드 경로를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 파일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몇 개의 파일과 총 몇 개 검토 대상 건수 항목을 기록해서 이쪽 그 항목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세이브 레포트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후에 향후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컴포넌트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최신 운영체제 또는 뭐 DBMS와 연결 및 사용에 이슈가 있거나 성능 이슈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BD 등 더 이상 기술 지원을 하지 않아 최신 운영체제에 설치가 되지 않거나 최신 DBM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연결 컴포넌트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 컴포넌트 후보로는 파이어닥, DB익스프레스, 서드파티 컴포넌트 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 파이어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성능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서 하고 그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등의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변환 자동화 도구를 제공해서 변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BD와 거의 흡사한 파이어닥을 통해서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이어닥을 통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자동 전환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손쉽게 그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닥의 이제 주요 기능과 이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방법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기타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과정인데요. 개발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담당자가 생각하는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를 기록을 하고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계획 수립, 마이그레이션 일정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앞에서 작성한 그 점검 항목, 그리고 위험 요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항목별 예상 소요 시간을 산출해서 일정을 수립하는 데 활용을 하는 용도인데요. 자, 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토타입이라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뭐 주요 화면과 모듈에 대해서 우선은 소스 코드를 열어보고서 뭐 그 마이그레이션 검토 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추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소스당 작업 시간 기준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의 소스 파일을 이제 전환하는데 하나당 뭐 몇 분이 걸리더라 등으로 예상 소요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안내를 드리면은 전환 체계 구축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 담당자가 이렇게 대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담당자와 그 상의를 해서 예상 소요 시간을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소스 코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어려운 작업이라고 많이 문의가 오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스당 뭐 작업 시간 또는 화면당 작업 시간을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은 자, 상단에서 작업했던 소스 파일 수를 기준으로 어떤 그 시스템 또는 업무당 그 작업 예상 시간을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소요 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계획 시 고려사항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항목을 최대한 구성을 하고 그것 통해서 일정을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진행할 때는 그 유형별 주요 화면에 대한 사전 전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동화 전환 도구를 작성을 하고 전환 지침서 등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스 코드를 그 전환 작업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 기간을 확실히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축된 기간을 최대한 테스트에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간은 그 소스 수 또는 소스당 작업 기준 시간을 곱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단위 테스트 시간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그 단위 테스트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즉 단위 테스트와 턴 테스트 시간은 개발 기간 이상으로 계획하면은 아주 품질이 높은 완성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투입 인력 계획에서는 전환 체계 구축 단계는 최소 특급 개발자 1명 이상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단계에서 나오는 그 기술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급 개발자나 뭐 그 초급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 특급 개발자가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작업 도구들, 자동화 도구나 전환 지침서를 작성해서 그 작업 지침서나 자동 전환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급이나 초급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환체계 구축한 특급 개발자가 프로젝트 종료까지 쭉 진행하는 것이 그 완료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스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예측 기간을
그 중급 개발자 또는 초급 개발자 기준으로 반영해서 일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작업은 반드시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관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완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몇 번 이제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엠바카드에서 제공하는 refined.exe입니다. refined.exe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 즉 소스 파일과 폼 파일을 문자를 찾아 바꿔주는 커맨드 도구입니다. 즉 소스 파일에서 사용되는 코드나 또는 폼 파일의 컴포넌트를 일괄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커맨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리파인드 소개 이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JDVCL 프로젝트에서는 JVCL Convert.exe라는 컨버전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그 전환 툴에서 툴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소스 코드를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및 소스 코드 등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